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름이 이제 뭐 끝나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아직 무더위가 좀 남긴 했는데 한 그죠? 네, 이번 달 말쯤 되면은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많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네, 하늘색도 좀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좋아져야죠,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월요일날 요즘에는 월요일날 이렇게 지수가 하락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랑 그 나스닥 지수 선거놓고 여기서 살짝 휘는 자리다, 살짝 눌리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좀 눌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끝났으니까 뭐 급락한 건 아닌데. 코스닥은 이제 또 투매 나와서 2% 넘게 빠졌죠. 네. 그리고 환율이 오늘 또 1% 급등하면서 네, 1340원인가요? 네. 그렇게 또 급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환율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움직이죠, 그죠? 네, 지난주에 먼저 올라갔던 게 고려산업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한탑이랑 뭐 대주산업, 그죠? 네, 오랜만에 이제 미래생명저 저런 것들도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물리신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네, 제가 뭐 추천드린 적은 없지만 네, 그분들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네, 참고해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여기 띄워놨는데. 시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서 이제 가스, 그죠? 네. 가스 관련주 중에서 오늘 1위는 여기 GSE죠. 네, 대성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자, 들어오셨나요?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죠. 네. 지난주에 저기 인버스하고 고퍼스 얘기해드렸죠. 여기 모방에서.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고퍼스 인버스 얘기 저녁 방송 때 해드렸었죠. 했었죠? 예. 그럼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낮에 했던 얘기는 다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밤에는 저녁 방송 때 했던 얘기는 기억을 다 못해요. 낮에도 한 방송 한 3시간 하는데 네. 밤에는 이제 항상 주제가 바뀌니까 네. 그죠? 네. 한번 이제 확인하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지수부터 먼저 보죠. 이제 어젯밤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이죠. 금요일날 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합니다. 잘 보시면 네. 저번에 선을 거드렸지만 여기죠. 자,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저점이 여기예요. 그죠? 네.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전후 여기였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2번 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에 빠졌던 거를 이제 건져 놓은 거죠, 그죠? 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스닥 지수를 뭐 때문에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한 번, 자이언트 스텝 2번, 그죠? 네. 6, 7월 달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물에 이제 빠진 거를 딱 건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는데 원래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확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차트는 거의 안 나와요. 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휜 거죠. 살짝 쉬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큰 일조를 했던 게 당연히 시가총액 제일 큰 게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도 보시면은 4월달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진짜 무슨 그죠? 직선으로 쫙 올라왔어요. 네. 여기 이제 다 구덩이를 메꿨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해드렸죠. 네. 저는요 무조건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지수가 흔들리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네. 미리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놓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 이제 살짝 이제 휠 자리다 그랬는데 살짝 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심리가 불안한 사람들은 또 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겠죠. 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회원들하고 이제 회원들 몇 분이랑 소통을 좀 했는데 예 어서 오세요. 네. 광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회원들하고 좀 소통을 좀 했는데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수가 요번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질까요? 네,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게 살짝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예방접종 예를 들었는데 예방접종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냐면 바늘로 찌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덩이를 메꿨으니까 하락하는 거.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살짝 하락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하락을 한 거죠.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랑 둘 다 하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아침에 한 0.6, 0.78 이 정도에서 하락 출발했거든요.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뭐 하락하다가 오전에 잠깐 끌어올렸어요. 오전에 잠깐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누가 오늘 주식을 많이 팔았냐면 환율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네. 자, 잠깐만요. 나 이 사람들 욕하기 싫은데 제가 기관 욕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기관. 네. 입이 더러워져가지고 일부러 욕을 안 하거든요. 네. 내가 잘 보시면 외국인 자꾸 미워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환율 많이 올랐죠? 환율부터 잠깐 봅시다. 네.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오랜만에 환율 얘기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약속해드렸지만 환율이 약간 변화가 있으면 또 얘기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네. 환율이 여기 이제 7월달에 코스피 지수 저점 찍을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여기까지 갔었어요. 1300 그때 20원, 30원은 돌파 못했을걸요. 1326원까지 왔었네. 근데 여기를 금요일날 한번 건드리더니 오늘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겪고 나서부터는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노이로제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외환위기를 크게 겪었기 때문에 요즘에 2030 세대 뭐 MZ인지 뭐 뭔지는 이제 뭐 MZ인지 마징가 Z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겪었거든요. 네. 외환위기를 저희 아버지 그 공장 부도나고 저도 다 겪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하여튼 한참 그때가 이제 취업할 때라서 네, 겪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아무튼 이제 외환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 다들 긴장하십니다. 특히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외국이랑 뭐 무역업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하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니까 뭐 오늘 이제 기사가 뭐 1300 환율 뭐 이제 1350까지 뭐 그냥 간다, 뭐 1400원 돌파도 눈앞이다, 막 이런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아주 크게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환율 급등하면 공무원도 그렇고요, 저기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싫어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이런 환율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거는 원래는 비정상적이다,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딱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게 맞는 얘기였고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는데, 자, 환율이 급등하는 거는 참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게 시작이에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가 불안해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율이 급등하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국가 부도 났을 때 그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금들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망했었죠 사실 그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막 기업들 막 부도나고 뭐 진짜 대기업도 막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오늘 환율이 급등했을 때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누가 사고 팔아야 돼요? 그렇죠. 외국인이 팔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환율 급등하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무서워한다고요?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도 샀고요, 코스닥에서 샀어요. 심지어 선물도 샀어요. 다 샀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팔았어요. 네.
기관 아저씨들이 다 팔았어요. 네. 확 그냥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요, 삼성전자 사고 싶은 뭐 외국인 있죠? 외국인들은 땡 잡은 거예요. 더 많은 삼성전자를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 게 아니고 기관이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를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 지수가, 자, 이럴 땐 코스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닥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코스피 지수 아침에 1분봉 차트, 5분봉으로 볼까요? 네. 자, 이게 아침에 코스피 지수인데요. 금요일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하락 출발했겠죠. 그래서 지수가 당연히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잠깐 그러고 10분 만에 이제 상황 정리하고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점심 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꼬리를 감으면서 위로 올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1시 넘어서 주르륵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이게 빠졌다니까. 그럼 누가 팔았냐 이거를, 누가. 네? 이럴 때는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지수잖아요, 오른쪽 게. 요거 왼쪽 거는 뭐냐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자, 이렇게 3개. 파란색이 개인, 빨간색이 외국인, 녹색이 기관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놓고 봅시다, 안 헷갈리게. 네. 개인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개인은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외국인은 뭐 했어요? 아침부터 그냥 샀어요, 그냥. 끝날 때까지. 그죠? 네. 요즘에 외국인이 기관보다 낫다니까요. 네. 아침부터 샀어요. 그리고 기관은요, 아침부터 팔다가 1시부터 더 많이 팔았어요. 여기가 1시예요.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수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나가서 환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 네. 아셨죠?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니까요. 네.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 옆에 있으면 진짜 꿀방 한 대씩 때려드리고 싶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관인지 어디 중국 저기 공안이란다. 중국 기관인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왼수들. 이게 기관이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뭐 손해보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수익 나고 파는 것도 있겠죠. 손해보고 파는 것도 있겠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기관이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팔 수 있느냐? 어떻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해요.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생 일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모으신 돈 갖고 주식하실 때는 손절하는 거 쉽지 않죠. 맞으면 3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좀 번호 좀 찍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죠? 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주식 샀는데 떨어진다고 막 손절해요? 지수 하락할 것 같다고 손절하시나요? 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손절 못 하시죠, 그죠? 네.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고 실수를 했건 안 했건, 그죠? 네. 잘 손절 못 한다니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돈이니까. 내가 덜 먹고 더 열심히 일해서, 그죠? 아껴서 모은 돈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소중하니까 함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이분들은 개인들 고객의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 그냥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돈 맡길 때, 그죠? 생각 잘하고 맡기셔야 돼요.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팔았다 다시 사면 돼요. 제가 회원들한테 그러거든요. 여기 뭐 저희 회원이거나 무방 회원들 누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팔았다가 더 내려가면 다시 사도 될까요? 제가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왠 줄 아세요? 팔았다가 지수가 안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팔았는데 설령 내려와도 다시 그거 안 사지거든요.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세요. 자기 돈이니까. 네. 저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기관들은 해요. 내 돈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기관 아저씨들이 뭐 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 오늘 지수가 하락한 건,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라고요? 네. 외국인이 팔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관이 팔았어요. 네.
그리고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좋은 것도 있어요. 아 잠깐만 그 전에 그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요거 환율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가 6월달, 7월달에 환율 급등할 때 지수 급락하면서 환율 급등할 때 있죠.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1,350원까지는 괜찮다고. 예, 1,350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1,350원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시황 다시 잡아드릴게요. 1,350원에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네. 이게 저번에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외국인이 오늘 엄청나게 순매도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개인들이 투매를 좀 했어요.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1.2%밖에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2% 넘게 빠졌죠. 개인들이 이제 그 여기 아침에 여기 지수가 이렇게 감아 올릴 때 있죠. 이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떨어지니까 점심때쯤부터 지수 하락하니까 개인들이 투매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매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2%씩 하락한 이유가 언론에서 오늘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쓸데없는 기사인데 미국 이제 연방준비제도 거기 그 이사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사들 중에 매파라고 아시죠? 매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런 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매파 그 이사들이 이제 강한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니까 개인들이 또 거기에 뭐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써놨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기사 나와서 이제 개인들 심리를 더 안 좋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수는 정리하면 그래요. 지수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다 꺾이는 자리예요. 살짝 꺾이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 제가 여기서 선고한 지 며칠 됐잖아요. 일주일 넘지 않았나요 이거? 네. 실제 올라오다가 여기서 못 제끼니까 떨어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였잖아요. 삼성전자가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못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 주면 지수가 돌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못 올라오면 밑으로 지수가 떨어지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짝 누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보시면 오늘 같은 날은 환율이 오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급등을 한 게 또는 이제 1340원 근처까지 간 게 증시에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개인들은 잘 몰라요. 개인들을 무시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은요 되게 어려워요. 쉬운 거 같죠? 되게 어려워요. 네. 저거 대학 교수님들도 설명 잘 못하죠. 주식이랑 엮어서 잘 설명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과 관련된 것만 알면 되니까,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이랑 뭐 중국이 무슨 환율을 하는 그 제도가 다 틀리거든요. 외환 정책이 뭐 페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대학 교수님들이 잘 아시죠.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주식과 관련된 것만 알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관은 팔았는데 외국인은 샀대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이 뭘 많이 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시면 되겠어요? 업종별로 보면 돼요. 업종별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오늘 눈에 띄는 게 화학이에요. 비금속 광물도 많이 샀고, 여기 기관도 안 팔았어요. 기계 쪽 외국인 기관 같이 샀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 업종을 샀어요. 보면 거의 샀는데 기관이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팝니다. 네. 근데 기관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잘 아시죠? 네. 욕은 아니고, 네. 얘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팔죠? 나중에 보면 다시 삽니다. 네. 여러분들은 갖고 있던 거 손절하면 그 다음에 잘 안 사시죠? 가슴 아파서. 이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요. 아셨죠? 산다니까 다시. 싸게 팔고 이제 비싸게 다시 사요. 네. 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 돈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적만 올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뭘 많이 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화학업종 많이 샀어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환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오늘 그 사료주들이 급등을 했죠.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급등을 좀 해줬는데 사료주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저도 이제 평상시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끝난 거 아니다, 앞으로 남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문자반 회원들 이거 들으시라고 제가 오늘 꺼내는 얘기니까 잘 들으시고 무방 회원들도 잘 참고하세요.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낮에 우리 회원들 강의를 많이 했는데 광물보다 지금은 나중에 바뀔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혜주, 즉 원자재 수혜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할게요. 가스도 포함이 되니까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농산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세 가지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에너지도 좋게 보시고 지금 시점에서 다음 주에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에너지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광물은 지금 그 원자재 동향을 보면은 테마주가 이렇게 형성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차트 대충 보면 알아요. 네. 차트하고 이제 뉴스가 어떤 게 나오느냐, 이 뉴스를 저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광물 쪽은 조금 그렇고 지금 에너지하고 농산물이 좋아요. 그 에너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석탄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이제 그죠? 네. 액체로 되어 있는 거는 기름 그리고 가스 두 가지겠죠. 네. 기름보다는 가스가 낫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는 축산물 빼고 농산물 중에서는 이제 밀도 되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곡물 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3대 곡물이 밀, 콩, 옥수수잖아요. 쌀도 나중에 뒤에 붙고. 네.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스. 자, 왜 그럴까요? 네. 가스는 이제 러시아 푸틴, 그리고 그 어디요? 유럽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추워요. 많이 춥죠 거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쪽에는 이게 또 왜 지금 저기가 되냐면 전 세계 기상 이변 이게 다 앞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누적돼가지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시면 뭐 고려산업이나 종목이 다 보여드릴 건데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료주들을 급등시킨 이유는 뭐예요? 뭐 인도가 밀 생산 2위인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2위인데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밀 품질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밀이나 이런 거는 이제 프랑스나 저기 어디야 뭐 미국에서 나는 게 품질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제 곡물 그 곡물도요 선진국이랑 후진국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네. 후진국은 그냥 대충 뿌리고 그냥 대충 저기 하는 거예요. 네. 농약 뭐 많이 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곡물은 이제 왜 지금 좋냐면 기상이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가뭄, 유럽, 인도, 중국 다 가뭄이에요. 지금. 가뭄이 그렇게 심해요. 우리나라도 심했는데 좀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물폭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호남 지역은 가뭄이 계속돼가지고 쌀농사 못 지신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아무튼 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테마를 그러니까 형성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해서. 이해되셨으면 4번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올라오는데 요거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네. 천연가스 가격은 어디에 와 있느냐?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잠깐만요. 네,
요거거든요.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인데 신고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신고가 언저리에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9.3달러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만 올라오면은 10달러 돌파하겠죠? 그러면 시끄러워지겠죠. 여기 넘었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현재도 최고가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가거든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영향이 없느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 영향이 있을까요? 전기세 많이 올라갈걸요? 왜일까요? 5년 전에 탈원전 해가지고 LNG 발전소를 많이 졌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 정부에서 그거 난리지길 때 천연가스 가격이 쌀 때는 1.4달러, 2달러, 3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9달러.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이 난다. 전기세 엄청 나올 수 있어요. 한전이 그냥 온몸으로 다 떠안고 있어서 그랬지. 탈원전 이거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냥 막고 있었던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다니까요. 전기세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향이 있을 겁니다. 유럽만큼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지금 10달러를 돌파하면 세상 시끄럽지 않겠어요? 난리 났다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제 피해 그 얘기도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천연가스가 지금 또 러시아 푸틴 그 이슈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방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 사놨고 사놨다니까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시간에서도 이제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여기 GSE 대표적인 게 거래량도 많죠. GSE가 지금 8% 급등했고 대종산업도 되고 보시면 뭐 인천 도시가스도 한 3% 거래량은 많이 없지만 KCPD는 달걀 파는 회사인데 사료주예요. 근데 달걀도 팔아요. 넘어가고 대성에너지 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주르륵.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름 쪽은 왜 나중에 보시라고 하냐면 기름 가격은 지금 눌러놨어요. 미국에서 선거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눌러놨어요. 지금 90달러 전에 있거든요. 지금 이거보다는 뭐예요? 테마주를 만들기에는 천연가스가 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연가스 가격 잘 보세요. 신고가 임박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스 관련 테마주들을 보세요. 아까 GSE 볼까요? 사람들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GSE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GSE 차트로 따지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고점에. 근데 이제 이거는 최근까지도 어디 있었어요? 바닥에 있었어요. 이게 쌌던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은 뭐 신고가 내려고 이미 지난달 말부터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에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지난달 말에 대성에너지 GSE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샀으면 30% 넘어갔겠네. 30%. 모르는 거예요. 이런 류의 테마주를 할 때는 그 원자재 동향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를 반드시 따라가진 않아요. 따라갈 때도 있지만 안 따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 왜 안 따라가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돈 못 벌어요.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에 그 올 초에 사료주 움직일 거 제가 맞췄잖아요. 제가 이런 거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원자재 관련주. 근데 이게 보세요. 중간중간에 생각을 잘 해보세요. 거래도 좀 있고 들었다 놨다 했던 적이 있죠. 이때 GSE 즉 가스 관련주가 급등할 만한 호재가 나왔었을까요? 1번 안 나왔었을 것 같아. 4번 찍어보실래요? 여기 6, 7월 달에 GSE가 급등할 만한 호재가 나왔었을 거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안 나왔을 것 같으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갑자기 이쪽에 침묵이 올라가지고. 네. 안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었다니까요. 네. 호재가 나왔었는데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이거 거래량 급등이 거래도 있고 급등됐었잖아요. 그죠? 이거 왜 나왔겠어요? 기가 막힌 호재가 있었는데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을 잘 보고 매집을 기가 막히게 하고 다 하셔도, 그리고 호재가 뭐가 나올지 다 예측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호재가 나왔는데 안 붙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6월달 7월달에서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 6월달 7월달에 러시아 그 가스함 가지고 장난 안 쳤겠어요? 독일이랑 이쪽에 뭐 그죠? 네, 가스가 폭등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여름인데도 그랬는데 이제 가을 겨울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명색이 그래도 부자 나라인데 거기가 다 부자 나라 복지 국가 아니에요? 그 유럽 국가들이 다. 이때에도 이게 호재가 있었는데 가다가 말았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조정이 안 끝나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여기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호재가 나와도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조정을 얼추 끝내고 차트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JSA죠. 어차피 이거 내일 못 사시잖아요. 그죠? 내일 8% 급등 출발할 건데, 이게 뭐냐면 조정 시작, 거래량 이렇게 감소하다가 순간 여기서 늘어나죠. 그럼 뭐예요? 차트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조정받다가 차트를 돌려 세운 거라고. 이게 앞에 이제 매물대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긴 한데 차트 추세를 그으면 이 추세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조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조정이 끝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탁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지금 올리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GSE가 올라가는 이 재료가 여기서도 나왔었다고요. 나왔었는데 조정 중이니까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지수 급락 나오고 있었거든요. 6월달하고 7월달에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갖다 밀어버린 거예요. 개인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그러니까. 이해되셨으면 5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시죠? 네. 호재가 나왔었는데 반응을 안 한 것뿐이에요. 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 물리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물렸으면 8,000원대나 7,000원대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는 이제 4,000원대거든요.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호재가 나왔고 막 그랬는데 급등하다 말고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어요. 그죠?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절하고 나니까 똑같은 재료가 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절하신 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야 저거. 내가 들고 있을 땐 저러더니 왜 이래 이거. 굉장히 섭섭함이 또 밀려오는 거죠. 이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네. 호재가 나와 똑같은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간다니까요. 밀어붙인다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못 가고 버벅거리니까 세력이 뭔 생각하겠어요? 대형주 안 가네?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로도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나마 지금 테마가 형성이 돼서 붙어요. 지금 이게 붙는다니까 지금. 그 이 논리를 똑같이 어디 갖다 대우는데요? 뭐 대성에너지하고 뭐 기타 등등등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뭐예요? 효성 OMB 비료주. 제가 회원들한테 라이브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바닥이라고요. 이거 뭐 손해 볼 게 뭐가 있느냐? 보기 종목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눈에 훤히 보이니까 올라오고. 남해학도 오늘 7% 올라가고, 그죠? 조비가 좀 약하긴 했는데 뭐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누보, 대유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보다는 사료가 먼저 가죠. 요번에 사료주 중에서 뭐가 먼저 가냐면 이게 센 순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려산업. 지난주에 4,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양봉을 뽑으면서 올라오죠. 두 개 나왔어요. 총 이제 이게 4일 연속 움직였거든요. 지난주 수목금 오늘까지 해서 수요일날은 최대 24%, 목요일날은 15%, 그 다음날도 6%, 오늘은 11%. 자, 근데 4일 연속 움직이긴 했지만 고점은 어디예요? 화요일날, 지난주 목요일이겠군요.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죠? 왜 그러겠어요? 폭락하기 전에 대량 거래를 꽂아놓고
눌림목을 만들고 있었던 게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물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가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못 올라가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거래가 있긴 하지만 매물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7,000원 밑에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료가 계속 나와요. 고래산업이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 호재가 나왔었을까 안 나왔었을까요? 고래산업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양봉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양봉이 나올 만한 호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니 8월 초나 7월 달에는 기상이변이 없었나요? 그때도 기상이변 많았어요. 네? 그때는 뭐 풍년이었어요? 풍년이었는데 갑자기 흉년된 거예요? 흉작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문제 많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6월달 7월달에 이제 과열됐고 그러니까 누른 거예요. 그냥 똑같은 재료였는데 이때 못 가고 지금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네. 그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있죠. 7,000원, 8,000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 7,000원 왔을 때 물량을 줄였어야 돼요. 물량 줄였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물량을 좀 줄였는데 올라와서 본전이나 수익 보고 팔았어요. 그럼 억울한 거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5,000원대로 이제 돌아가요. 다시 도중에서 또 올라오겠죠. 그게 미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물린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틀 만에 또 올라오고 매물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들끼리 또 순환매를 돌리는 거예요. 순환매를. 고래산업은 목요일까지,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한탑이 뭐예요? 오늘 한탑은 3일 동안 별로 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25%. 인도가 밀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부족해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밀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은요,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모자라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생산을 많이 하는데 모자라다니까. 그 중국이나 인도가 농업 후진국이에요. 농사는 많이 짓는데 농업 후진국이고요. 농업 선진국이 어디냐면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 이쪽은 잘 아시죠? 거기는 이제 원예 화해 쪽이고, 프랑스하고 저기 미국, 특히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 농업 선진국.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거의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고, 중국이나 저기 우크라이나도 농업 후진국이에요. 거기 땅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린 땅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뭐 하려고 지금 우리는 그 기술력이 많이 발달한 거죠. 하여튼 한탑이 이제 그 뒤에 가는 거예요. 대주산업도 버벅거리다가 오늘 좀 뽑았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 사료주인데 지난 3일 동안 크게 한 거 없습니다. 오늘 뽑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매물대. 이 매물대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딱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미래생명자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물리셨던 분이 있다고 오늘 좀 팔았었어요. 고점 근처에서. 이 음봉들 많잖아요 지금. 아무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네. 인플레이션 그 재료 가지고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신성홀딩스 이것도 이거 좀 올라오다 말았죠. 이것도 근데 아마 아까 장중에 11%, 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마다 각자 알아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낙폭과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타치기 딱 좋은 장이죠. 이거는 뭐예요? 자, 사료주 곡물 요거하고 좀 전에 보셨던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아까 GSE는 아예 그냥 시간에서 급등해버렸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선 다시 그어드릴게요. 네. 조정을 받다가 방향을 아까 거래량 얘기해드렸죠. 네.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과열됐으니까 조정 받다가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다가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방향을 어떻게 우상향으로 틀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으면 요거 6번인가요? 6번 찍어보시고 요거는 좀 찍어보세요. 네. 이해가세요?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수 떨어질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 보시라고요? 네. 종목들 저점 높이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잘 보시라고. GSE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도 가스 관련주 하나 나갔고요. 센 거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에도 나가고, 금요일 날은 종목 추천을 이틀에 하나 하는데 보통 이틀 한 개만 하거든요. 스윙으로 보통 하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2개 얘기했어요. 가스 관련주들이 다 가고 나면 그 뒤에 또 가는 게 있거든요. 보니까 붙일만 하겠더라고요. GSE는 이 방향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그러면 대성에너지인가? 모른 척 얘기하죠.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를 잘 보면 여기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을 잘 보시라니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이런 얘기 할 때는 저도 그래요. 제가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거래량이 일정하게 감소하죠. 근데 어때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그 조정 끝나고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정의 시간은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봄이 왔다 이러면서 툭딱툭딱 하면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고 갈지 안 갈지는 누구 마음?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대성에너지를 여기서 사시는 거는 무슨 걸고 사셔야 돼요? 이제 또 간다는 건가? 그러면서 내일 막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 음봉 이 음봉 보이세요? 엄청 크잖아요. 이거 이 음봉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지금 깔려갖고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못 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떨어져요. 11,000원. 나스닥이 한 3% 급락했다 그러면 10,000원도 갈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힌트 드리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해서 또 막 사갖고 나중에 또 원망하지 마시고. 네. 이만큼 이미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방향을 틀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가스 관련주는 지금 사시기에는 너무 비싸요. 늦으셨어. 늦었다고 이거. 지금 사기 늦었어요. SH에너지와 똑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사실라고 이거를? 응? 시간에서 이것도 시간에서 급등했거든요. 못 사실걸요? 이미 많이 올랐다니까요. 이 다음 걸 사셔야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 사례주들 잘 보시면 어때요? 네. 사례주들 아까 한턱 볼까요? 네. 이게 뭐겠어요? 네. 떨어지다가 이제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이제 한율사료 떨어지다가 살짝 거래가 쓰면서 나도 방향을 한번 틀어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몰라야지. 근데 이제 미래생명자원 저기 누가 아까 GSE나 대성에너지처럼 우리도 한번 틀어볼까 그래. 미래생명자원도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올라간 거 거의 다 반납했어요. 여기서. 네. 이게 뭐냐면 아직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 모른다는 거. 왜냐면 선을 그어보면 이거거든요. 대충 보여요. 아직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봐서는 이제 거래가 솟았으니까 이제 돌아서려나? 네. 딱 지금 말 표현한 거 뭐였죠? 네. 이제 돌아서려나? 네.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대성에너지나 GSE처럼 돌아서는지를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트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첫 번째, 국제 원자재 동향 매일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게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그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또 지수가 뭐 조금 떨어지니까 뭐 난리가 나잖아요. 개인들 이제 지수 또 폭락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때는 좀 불안 심리가 가득할 테니까 그때 이제 이런 류의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가는 테마주들 있잖아요. 홍수, 가뭄, 곡물가 폭등, 에그플레이션, 경제 폭망 이런 이제 그런 불안감과 관련된 테마주들. 근데 이런 게 가지고 참고해서 보시라고. 이쪽에서 돈이 다시 돌잖아요. 이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는요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판단 잘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아무튼 아까 그 가스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푸틴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가스관도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힐 거예요. 어디를요? 유럽을. 누구를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전쟁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온몸으로 다 막고 있지만,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만 보고 때리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옛날에 그 잘 알고 있었던 뭐예요? 복지 나라들, 복지 국가들, 스웨덴, 뭐 핀란드, 뭐 이런데, 노르웨이, 독일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프랑스, 뭐 이탈리아, 다 시끄럽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한 대 맞을까봐 러시아한테.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되게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유럽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한 나라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왠 줄 아세요? 잔인하니까. 잔인하니까 그런 잔인하니까. 그게 지금 이제 얼마나 그 불안감이 지금 저기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스값까지 오르면 얼마나 저기 하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가스값은 나중에 날 추워져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한여름 더울 때 그때 사셨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사시기에는 종목들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고, 나중에 이제 떨어지거나 눌러주거나 그럴 때 그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하셔요? 가스 관련주는 또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나면 별로 없는데, 쭉 올라가고 나면 뭐가 간다고요? 다른 유형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갈 가능성이 크겠죠. 요즘에 이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에너지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 게, 이 얘기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칠게요. 보세요. 그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 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게 뭐예요? 기름. 근데 기름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영국 거기 빼고는 산유국이 없어요. 그죠? 러시아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가 저 난리를 치니까 기름값도 비싸졌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름. 석유라고 해야 되겠다. 석유 구하기 힘들죠. 가스, 러시아 때문에 유럽이 구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것도 안 되니까 원전을 돌리려고 했더니 누구처럼 탈원전 한다고, 유럽도 탈원전 한다 그래갖고 원전이 거의 지금 저기 폐기된 게 많거든요. 이것도 지금 못 돌리는 거예요. 이게 또 금방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 유럽에서 석탄 발전소를 돌린다고 했는데, 유럽에 지금 강이 말라서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대요. 독일 같은 데도 라인 강이가 거길 통해서 이제 석탄을 이렇게 실어나르는데 강이 말라붙어 갖고 석탄 운반선, 바지선이 못 움직인답니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수력 발전소라도 돌려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수력 발전기도 못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하겠어요? 목재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 많이 파는 데가 어디? 러시아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석유, 가스, 원전, 석탄, 수력, 이게 지금 다 원활하지가 않아요. 다 비싸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를 앞으로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태양광, 풍력? 그거 앞에서 전 정부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산악.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는 세력들이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개인들이 투매를 한 거죠. 또 무서워서. 유럽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뭄에다가 이것까지 겹쳤으니 농산물까지 급등하면 아주 그냥 부자 나라 유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기회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푸틴이 그걸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푸틴이 되게 어리석은 사람 같죠?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푸틴은 그냥 막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공산당 정말 싫어하지만 그렇게 장기 집권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 전 세계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유럽이 지금 이거 보세요. 기술력은 다 갖고 있는데 이것저것 못하는 거예요. 하늘도 안 도는 거죠 이게.
물도 없으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잘 보시고 그럼 곡물도 같이 뛰는 거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월요일인데 환율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움직이는 거 보고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환율이 막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9시 2분이니까 끝내요.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시고 내용이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세력은 항상 뭘 움직이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눈치를 못 채셔서 그런 거지. 처음엔 다 그래요. 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네. 하다가 느는 거죠. 그죠? 네.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김 실장님도 이제 곡물, 천연가스, 교육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니까 들어가 잘 들으세요. 제가 늘상 김 실장님 칭찬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큰 틀을 잡지만 김 실장님은 디테일하게 아까 이제 그 한일사료가 왜 수혜준지 신성홀딩스가 왜 올라가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들어가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히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